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노팅엄의 지방관입니다. 간단한 블러핑이 들어간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가판대라고 하는 플레이어 개인 보드판이 6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6인 게임에서만 사용하는 노획물 타일과 구간, 말이 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 말입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받게 될 상품 주머니입니다. 이 상품 주머니 안에 상품 카드를 넣어서 통과시켜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은 50원, 20원, 5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고 각종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카드의 종류는 일반 상품 카드와 밀수 카드가 있습니다. 일반 상품 카드는 주변이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 빵, 사과, 치즈,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수 카드 같은 경우는 주변이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 이 밀수 카드를 상품 주머니에 넣어서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부관 캐릭터 카드가 있고 왕실 진상품이라는 확장을 사용했을 때 넣는 상품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장이라는 확장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의 지방관은 3인에서 6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은 그때그때 설명을 할 거고 현재 5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가운데에 금화를 배치해서 공용구급처를 만들고 트레이를 활용해서 카드 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가운데 세팅하는 카드의 덱이 다릅니다. 규칙서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선 3인 게임에서 일반 상품은 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품인 빵 카드 밑에 보면 4+라고 되어 있어서 4인 게임 이상일 때만 사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4, 6인 게임에서는 모든 일반 상품을 사용하면 되고 밀수품 같은 경우는 4, 6인 게임에서는 모든 밀수품을 사용하면 되지만 3인 게임에서는 후추는 18개, 벌꿀술은 16개, 비단 9개, 석궁 5개를 사용합니다. 초반에 인원수에 따라 이 카드 덱을 다르게 세팅하고 플레이어들에게 6장씩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에게 플레이어 개인 보드판을 나누어 줍니다. 가판대라고 하고 그리고 50원씩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보관하는 상품 주머니를 각 색깔별로 받습니다. 5인 플레이 예시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하나의 캐릭터와 보관 주머니는 게임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인 게임에서만 사용하는 구성품들은 게임 설명 마지막에 6인 플레이 시 바뀌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2개의 카드 덱은 확장에서 사용되는 카드들입니다. 기본판은 여러 번 해보고 확장이 필요하다면 이 카드들을 넣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플레이어를 결정해서 이 지방관 말을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플레이어가 지방관이 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상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노팅엄의 지방관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의 지방관은 여러 라운드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라운드마다 한 사람이 지방관이 되어서 플레이가 진행될 거고 게임은 한 라운드에는 5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 5단계가 다 끝나면 지방관이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겨져서 바뀌게 됩니다. 3인 플레이 시에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방관 역할을 3번씩 맡게 되면 게임이 완전히 끝납니다. 4인에서 5인 게임일 때는 지방관의 역할을 각각 2번씩 맡을 때 게임이 끝나게 되고 6인 게임에서는 6인 특수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지방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관 말 2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5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지방관 역할을 라운드마다 돌아가면서 2번씩 플레이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 거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의 역할은 이 플레이어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이 먼저 플레이를 할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러면 그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차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관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제외하겠죠. 빨간색 플레이어부터 한다면 자신의 핸드에 있는 상품 카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5장까지 공개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버린 카드의 개수만큼 다시 핸드에 6장이 되도록 채우면 되겠습니다. 버리는 이유는 주머니 안에 같은 상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데 상품이 여러 종류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좀 맞추기 위해서 카드를 버리겠죠. 버릴 때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오픈해 놓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각 플레이어들이 버린 카드를 다 보여주고
6장이 될 때까지 덱에서 카드를 채웁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버린 카드들을 보고 이번에 어떤 상품이 많이 나올지 추리를 할 수도 있겠죠. 상인들의 거래 단계가 끝나게 되면 앞에 버렸던 카드들을 모두 모아서 버리는 더미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5장까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상품 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상인의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카드의 개수만큼 이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5장까지만 넣을 수 있고 최소 1장은 넣어야 됩니다. 이번에 치즈 3개와 이 밀수품 하나를 넣겠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물론 지방관이 어떤 상품을 넣는지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 안에 각 상인들이 넣었으면은 이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3단계 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머니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지방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지방관의 왼쪽에 앉은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지방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신고를 하는지 진실을 얘기해서 신고를 하는지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선 각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카드의 장수는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까 빨간색 플레이어는 4장의 카드를 이 주머니 안에 넣었죠. 4장의 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의 종류를 신고해야 되는데 상품의 종류는 딱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넣어도 상관없고 밀수품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지방관에게 상품을 이야기할 때는 딱 한 가지 종류의 상품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장의 사과가 여기 들어있어서 이번에 한번 통과해 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4장의 빵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4장의 밀수품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밀수품은 어쨌든 불법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는 한 가지만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종류의 상품이 들어있다면 내가 신고하지 않은 상품들도 전부 다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같은 종류의 상품만 이 주머니 안에 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주머니 안에는 어떤 카드가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4단계 검문. 이제 지방관은 상인의 주머니를 조사할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지방관이 어느 상인을 먼저 조사할지 한 명을 정하고 그 상인부터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파란색 플레이어부터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방관이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통과시켜도 되고 거짓을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주머니를 가지고 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하기 전에 이 파란색 플레이어가 지방관에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뇌물을 줄 수 있는데 이 파란색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금화나 이전에 가지고 왔던 일반 상품이나 밀수품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주머니 안에 넣어 놓았던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이 주머니 안에서 카드를 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뇌물을 제안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결정은 지방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뇌물을 준다고 했을 때 돈이나 가지고 있는 상품들 밀수품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받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상품을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은 실제로 주머니 안에 그 상품이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한번 통과시켜주면 내가 지방관이 되었을 때 한번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란색 플레이어가 지방관이 되었을 때 검정 플레이어를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을 무시하고 검문을 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으면은 그냥 통과해서 주머니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가 주머니를 여는 순간 또는 지방관이 검문을 하겠다고 하고 주머니를 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협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주머니를 열어서 확인하게 되면 협상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상인이 주머니를 열었다면 자신의 가판대에 배치하면 되고 개인 보드판을 기준으로 일반 상품에 해당하는 곳에 치즈를 놓으면 되고 여기에 치즈 카드를 놓고 여기는 사과, 여기는 닭, 여기는 빵 카드를 배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카드는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배치를 해놓고 밀수품 카드 같은 경우는 개인 보드판 위쪽에 뒤집어서 배치를 합니다.
지방관이 주머니를 열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와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빨간색 주머니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치즈 4개가 들어있다고 지방관에게 신고했었습니다. 근데 지방관이 의심해서 결국 뇌물도 통하지 않고 지방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치즈 3개와 밀수품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거짓 신고를 했죠. 따라서 진짜로 신고를 한 이 치즈 상품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거짓 신고한 이 상품은 밑에 빨간색으로 -4라고 되어 있는 이 벌금을 상인이 지방관에게 줘야 됩니다. 거짓 신고한 상품은 버리는 더미로 바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고한 상품의 개수마다 줘야 됩니다. 여러 장의 카드가 거짓 신고로 들어있었다면 해당하는 카드마다 벌금을 주어야 됩니다. 반대로 지방관이 또 확인을 했는데 신고 단계에서 사과 4개가 들어있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믿지 않고 뇌물도 통하지 않고 열어보았더니 진짜 사과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로 지방관이 그 상인에게 미안하다고 해당하는 빨간색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만큼 벌금을 상인에게 주어야 됩니다. 4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하는 벌금은 -8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때 돈이 다 떨어졌다면 일반 상품 카드를 통해서 돈을 대신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 카드는 왼쪽 위에 현재 상품의 값어치만큼 그 돈을 대신해서 지불할 수 있고, 돈을 거슬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원이 모자란데 3원짜리 치즈 카드를 주었다고 해서 1원을 받을 수는 없고 치즈 카드만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카드도 다 떨어졌다면 뒤집어져 있던 밀수품 카드를 통해서 또 대체해서 지불할 수 있고, 밀수품 카드나 일반 카드도 모두 없다면 그 플레이어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5단계, 라운드가 종료되면 지방관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는 이 노란색 플레이어가 지방관이 되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에서 6장이 되도록 또 카드를 핸드에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 1단계 더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진행하다가 5인 플레이 기준 각 플레이어들이 지방관을 2번씩 역할을 맡으면 전체 게임이 끝나게 되고, 만약에 카드 더미가 다 떨어졌다면 버려진 더미에서 섞어서 다시 새로운 더미를 만들어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손에 있는 카드는 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면 손에 있는 카드를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밀수품 카드는 모두 보이는 면으로 오픈하고, 일반 상품과 밀수품 카드 모두 포함해서 왼쪽 위에 있는 이 상품의 가치만큼 써있는 숫자를 모두 더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화의 개수도 다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왕과 여왕에 따라서 점수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각 일반 상품마다 왕과 여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어서 다른 플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사과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왕이 되어서 20점을 추가로 획득하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과 카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는 10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동률이라면 이 10점과 20점을 다 더해서 동률인 플레이어 사람 수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은 버리고 점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등인 여왕 점수는 따로 없겠죠. 그리고 치즈는 15점 10점, 빵은 15점 10점, 닭은 10점 5점, 이런 식으로 왕과 여왕에 의한 추가 점수를 받고 모든 점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일반 상품의 카드 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여기서도 동점이라면 밀수품 카드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함께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노팅엄의 지방관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제 6인 플레이 시 어떤 규칙이 더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팅엄의 지방관 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부관 말을 2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획 타일인 이 보물상자가 그려진 타일을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카드 6장을 잘 섞어서 덱을 만들어 놓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지방관을 정하는 것 대신 카드 더미에서 2장을 뽑아 이번 라운드에 부관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두 캐릭터가 부관이 되어서 부관말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두 캐릭터는 상인이 되지 않고 나머지 캐릭터들이 상인이 됩니다. 따라서 2명의 검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버리는 더미로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검문 단계에서만 약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검문 단계에서 부관들은 나머지 상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명의 부관이 모두 동의해서 한 명의 상인을 통과시켰을 때, 그럴 때는 그 상인이 주머니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판대에 실으면 되고, 이때 부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면 그 뇌물은 이 보물 상자가 그려져 있는 노획물 타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뇌물이 돈이면은 돈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되고, 뇌물이 카드였다면 카드 상품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한 플레이어를 지목해서 두 부관이 모두 주머니를 조사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주머니를 확인해서 만약에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벌금을 줄 때 부관들이 절반씩 부담해서 그 플레이어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 여기서 거짓으로 신고한 상품 카드가 발견된다면 거짓으로 신고한 상품 카드에 적혀져 있는 벌금만큼 부관들이 즉시 받지 않고 여기 노획물 타일 위에 또 올립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한 플레이어를 지목해서 의견이 갈렸을 때입니다. 한 명의 부관은 검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한 명의 부관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검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플레이어만 이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지방관처럼 1대1로 대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검문을 했는데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벌금을 이 부관 한 명의 플레이어만 주면 됩니다. 이때는 절반씩 부담해서 주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신고해서 벌금을 받을 때도 노획물 타일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 플레이어 혼자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검문 단계가 끝났을 때는 지금까지 노획물 타일 위에 올려져 있던 금화나 상품 카드를 두 부관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눌 수 없는 상품 카드나 돈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두 부관이 합의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남아있는 상품이나 돈은 버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검문 단계에서만 두 명의 부관에 의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단계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때 덱에서 또 두 장의 카드를 뽑아 새로운 부관 두 명을 결정합니다. 검정색과 빨간색이네요. 3라운드로 진행하면은 또 아직 부관 역할을 하지 않았던 두 명의 플레이어가 또 부관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관 덱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잘 섞어서 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부관 덱이 3번 떨어지게 되면은 게임이 모두 종료됩니다. 한마디로 각 플레이어들이 부관 역할을 3번씩 맡게 되면은 게임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장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시장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카드를 주변에 잘 놓고 시작을 합니다. 카드를 세팅할 때 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 밀수품끼리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밀수품끼리 세팅을 할 때도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더 높은 카드가 위로 오도록 해서 2장씩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밀수품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입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신고하는 단계까지 기본 게임 규칙을 따르고 검문 단계에서 지방관이 상품 주머니를 그 플레이어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때 그 플레이어가 가판대에 올려놓으면서 이 가운데 있는 암시장 카드를 교환해 갈 수 있습니다. 교환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벌꿀수를 3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3장을 버리는 더미에 버리고 이 암시장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시장 카드는 제한이 없지만 한 라운드에는 한 장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되어서 또 벌꿀술 3장으로 교환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온 암시장 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왼쪽 위에 있는 가치만큼 게임 종료 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의 가치가 더 높죠. 그리고 암시장에 있는 카드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암시장 카드는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왕실 진상품 카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2개씩 그려져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는 덱과 섞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4인에서 6인이 플레이한다면은 모든 카드를 다 넣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3인이서 플레이한다면 이 카드 밑에 4+라고 되어 있는 카드를 제거하고 덱에 넣습니다. 왕실 진상품의 카드는 밀수품과 똑같이 취급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밀수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 뒤집어서 밀수품을 놓는 공간에 놓겠죠. 그리고 나서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는
왕실 진상품의 카드는 해당하는 상품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여왕의 점수를 받을 때 왕실 진상품은 그려져 있는 상품의 개수만큼 비교를 할 때 추가할 수 있습니다. 3개가 그려져 있으면 사과카드 3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왕실 카드 왼쪽 위에 있는 이 가치의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실 카드를 살펴보면 사과와 치즈, 그리고 빵, 그다음에 닭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장을 넣어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제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변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검문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문은 1대1로 검문을 계속 하는데 그 시간을 상인 1명마다 1분으로 제한한다면 1분 안에 검문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검문을 시행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1분이 지나버리면은 지방관은 뇌물 한 푼도 받지 않고 검문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변형 규칙으로 무작위로 카드를 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덱을 세팅했을 때 카드 더미에서 10장의 카드를 제거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카드는 누구도 볼 수 없고 게임에서 아예 제거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 카운팅을 하는 플레이어를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변형 규칙으로 6장의 카드가 아닌 7장의 카드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7장까지 손에 들고 있을 수 있게 플레이를 한다면 지방관이 판단하는데 더 어렵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노팅엄의 지방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